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죠. 그래서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그 말씀 잠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군사적 미사일에 의한 군사적 도발인데 총 4번 있었습니다. 처음 2번은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씩 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2발씩 쐈는데 2발씩 쏜 거는 이제 전술 미사일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처음에 발사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길이도 짧습니다. 크기도 짧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2번째 미사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사일 극초음속이라고 북한이 주장했던 거는 정말 극초음속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조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대개 마하 5를 넘으면 이제 극초음속이라고 하죠. 두 번째 거는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극초음속 9 내지 10을 돌파한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그런 성능을 가진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임 체인저. 지금의 기존의 한미가 갖고 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 1분 만에 남한의 어느 지점이든지 타격을 하게 된다면은 뭐 심각한 문제죠. 대응을 하려고 해봤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지치는 게 선수죠. 지난번에 여러 차례 그 핵 문제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먼저 두드리 맞고 난 다음에 보복하겠다라는 게 이제 2차 보복 능력인데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처음에 약간의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타격한 적에 대해서 1차, 2차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는 안 됩니다. 일본 역시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얻어맞고 난 다음에 2차 된 때처럼 얻어맞고 난 다음에 보복하겠다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이 이야기한 것처럼 100% 인지가 된다면은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겠다는 게 인지가 된다면은 선제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과거에 했던 탄도미사일하고는 달리 이번에 한 달이 안 되는 새에 4번을 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엔 안보리나 미국 국내에서 이제 심각한 지경에 몰렸죠.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 경제 파탄과 인프레 이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우려스럽다라고 대답한 국민들이 미국의 68%인데 지금 사실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62%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미국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더 엄중한 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고 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당장 피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한의 미사일은 인근 일본 수역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얘들이 마음 놓고 쏜다면은 이제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겠죠. 미국 본토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각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가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더 이제 엄중하게 그렇게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은 이미 대표님이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짜증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만한 소리를 하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에 왔는데 미국 국무부는 아직도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근데 이쯤 되면 이거 접어야죠. 왜냐면은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는데 조건이 없는 대화를 계속 한다고 말만 한다고 북한이 따라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그 군사적 보복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최초가 아마 그 오하이오급 네바다 핵 잠수함이 이제 아마 일본 수역을 거쳐서 태평양을 쭉 지나서 아마 지금 괌에 도착했는 것 같고 원래 미국의 핵 잠수함은 그 동선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공개를 하지 않는데 미 해군에서 그걸 갖다 밝힌 걸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엄포 같습니다. 약간 협박이죠. 블러핑을 하는 거죠. 핵 잠수함이 북한 근처에 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태평양상에 5개 전단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언론에서 군사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예의주시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습 상륙함이 2척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핵 잠수함은 우리가 잘 아는 로널드 레이건,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태평양기에 칠함되는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중심인데 이 한 대 가지고 태평양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수역에는 칼빈슨함이라는 게 항모가 간혹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연합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슨함도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가 이제 합류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 세대가 같이 지금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널드 레이건이 상당히 이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리 정비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단 대역으로 돌아가고, 그 로널드 레이건 함이 이제 공백을 메우는 걸 갖다가 레이건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데, 그 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저런 식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태평양 또는 이제 동해 수역에 머무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 36함은 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에섹스함인데, 이거는 뭐 사실 소형 항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최신 전투기들이 다 탑재되는 상태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이제 그 과거에 2018년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기 직전에는 이런 무력 시위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발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염과 분노, 트럼프의 그런 공갈 협박이 통해 가지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의 이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북한이 그런 이제 항모 끌고 와가지고 위세를 부린다고 해서 과연 쫄까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또 논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항모들을 모아서 북한을 좀 위협을 한다라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볼튼은 존 볼튼이라고 아시죠? 트럼프 때 이제 관직에 있다가 지금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협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꼭 도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유진영과 반대쪽에 있는 나라도 언제든지 도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사후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도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좀 만화같이 이야기하자면은 북한의 적당한 지역을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격을 해놓고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원래 전쟁에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해놨는데 실수로 뭔가 잘못 발사했다. 기계적인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어느 쪽 기지가 한번 타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복을 하질 않죠. 연평도 사건이 났었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태가 났을 때도 별다른 이제 대응 같은 걸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 그런 사태를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당장 치고 나오죠. 그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보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보복을 지난 40-50년간 무려 길게는 70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이렇게 두드려 패도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배짱을 튕길 겁니다. 이제 그 배짱 튕기는데 지금까지는 쭉 침묵해 왔는데, 미국이 과연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제 미국이 이렇게 늘 하나만 하는 소리, 이전에 하는 이야기 똑같은 소리. 자,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자기들은 이제 그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인내, 결국 북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강수를 두어야 됩니다. 그 강수가 뭔지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강수를 두기에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약한 바이든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아마 틀고 나온 모양입니다. 일본이 지난번에 외무장관, 국방장관 합쳐서 2+2 안보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신랄한 비판을 했었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의 공격,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언론에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은 게, 물론 이렇게 일본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 기지의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지난 1950년대 냉전 시대 때 한 2번 있었더랬습니다. 56년, 59년에. 그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밝힐 만한 시간 제의가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논의가 한 번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탕서가 되면서 그런 이제 분위기는 별로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저렇게 미사일을 이제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진 미사일은 대개가 일본 수역에 떨어집니다. 배타적 업 수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바로 영해에 떨어지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더 지금 일본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 일본이 이제 뒤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저희 정당의 배 회장님이나 그 다음에 대표님이 갖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한 바에 따르면은, 비공식적이라서 이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아마 일본이 상당히 이제 미국의 자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너가 뚝하면 리텔레이션, 이렇게 먼저 얻어맞으면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희 나라 이야기고, 자, 우리는, 일본은 한 번 맞으면 끝장이다. 이거 어떻게, 근데 지금 보면 해고산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들이 남발되고 있으니,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핵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적의 기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100% 확인은 불가능합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일본은 아시다시피 전수방어라 해가지고 일본 헌법에 적에 대해서 이제 방어만 할 수 있지 공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우파 정권들이 소위 말해서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 조항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수방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근데 북한이 함정을 끌고 와서 일본 군함을 격침을 시킵니다. 그러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북한 영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 함정은 북한 영해로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해상이나 일본 해에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다면 그 전투는 교전을 할 수 있지만 일본을 먼저 타격한 함선이나 전투기나 이런 게 만약에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격을 할 수가 없죠. 현재 헌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기는 헌법이죠. 이게 평화헌법이라는 건데 문제는 2차 대전 때는 이제 전범이었기 때문에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스스로가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전수방어 지침을 갖다가 헌법에 아주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유엔의 가맹국임과 동시에 어떤 적에 대해서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과연 일본에 문제가 생길 때 미국이 과연 철저하게 도와줄 건가 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과거 트럼프가 툭 하면은 뭐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장거리만 신경 쓰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우방 너가 뭐 한국이나 일본 너가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국민만 안전하면 괜찮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바이든 행정에 와서도 별로 그렇게 말만 우방과 이제 협조하겠다,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위기가 도래했을 때, 무력 시위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차하면 미국의 보복에 의해서 절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조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부 15조 안보조항 중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동맹만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본을 넣어서 삼각동맹 체제로 구축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이제 동시적으로 집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님의 논리는. 그러니까 저기 핵을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핵으로 응징한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100% 인지됐을 경우에는 맞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제 적 기지를 섬멸할 수 있도록 먼저 공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15조가 만약에 우리 서부 15조의 안보조항이 바뀐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미일 핵 삼각동맹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화적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어떤 그 리액션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풍계리의 핵실험 폐쇄했다고 하는 풍계리의 핵실험 장소가 그대로 온전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IAEA 사무차장이 여러 차례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본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이제 평화 타령만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탭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설사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응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런 결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냥 지구상에서 절멸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물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애처롭긴 하죠. 용감한 사람들은 탈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전쟁이 나면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아마 무차별적인 폭격이나 포사기 같은 게 발생하겠죠. 북한이 먼저 치든 남한이 먼저 치든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겨야 되는 건데 국제정치나 전쟁에서는 일단 이기고 나서 사태를 정하는 겁니다. 무슨 뭐 평화파리가 어떠니 무슨 종전선이 어떠니 한 거는 다 개소리고 일단 모든 세계사나 특히 군사사에서 어떤 정의와 원칙의 실현이라는 거는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이후에 전후체제를 관리하면서 법규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덕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전투 이후의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는 일단 무조건 적을 섬멸해야 됩니다. 섬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거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송영길처럼 이승만이가 멸공을 외쳤기 때문에 북한이 침략했다 뭐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해오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 미사를 퍼부었으면 대선은 끝난 거거든요.
보수파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다른 이유에서이지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사실 경제나 사회정책 같은 거는 이재명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안보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안보 문제도 같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의 모습을 진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입구에서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진력하겠다라고 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은 북한이 하자는 것. 지금까지 북한이나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 하자는 내용과 하등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걸 윤석열이가 지휘를 했다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파나 좌파냐 구분도 애매한 상태고요.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안보 정책은 하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미일 삼각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핵을 하나 더 붙여서 한미일 핵 삼각동맹을 창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주 과격한 사람도 그까지 나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 안에 아태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아태소위라는 건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입니다. 거기 아미바라 그 위원장이 자주 언론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요한데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만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똑같은 안보 체제 하에서 똑같은 로직에 따라서 어떤 질서 정연한 전략 정서를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서포 15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일 삼각동맹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북한의 이러한 앞으로도 있을 미사일 핵 도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근에 있는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을 위시해서 이 삼각동맹으로 북한 또는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희 정당 형병 21의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